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모든 시선을 끌어모았어요.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 문자는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할 수 있죠. 자음과 모음, 이 단순한 기호들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단 몇 가지의 글자로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문자가 있을까요?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체계로 이루어진 한글은 완벽한 언어의 과학입니다. AI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바로 명확하고 규칙적인 구조입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는 혼란을 주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결합은 AI에게 최고의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글은 AI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는 점점 더 격정적으로 발언을 이어갔어요. 이 단순하고 아름다운 문자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죠. AI는 한글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사고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글은 그저 한 나라의 문자가 아닙니다. AI 시대를 이끌 문자이며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으며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회의실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 맥스웰이며 미국 넥서스 테크에서 AI 연구를 이끌고 있는 수석 연구원입니다. 수십 년 동안 AI와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왔고, 이제 그 연구의 결실을 바탕으로 미래 AI 시대의 핵심이 될 문자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연산 속도나 데이터 처리 능력을 넘어서 인간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언어, 즉 AI가 사람의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AI는 인간과 교감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인류의 문화를 함께 발전시킬 도구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AI가 사용하는 문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AI가 사람과 소통하려면 어떤 문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잘 학습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언어와 문자에 대한 독보적인 역사를 가진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 언어학자들을 이곳에 초대했습니다. 이 세 나라의 문자는 각각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고, 미래 AI 시대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영어가 논의에서 제외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토론은 AI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영어는 알파벳 기반의 문자로 그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리와 문자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음 규칙이 불규칙적입니다. 이런 점들은 AI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난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중국, 일본의 문자는 각각 독특한 구조적 특징과 역사적 깊이를 가지고 있어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토론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떤 문자가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에 가장 적합한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AI는 사람과 소통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문자가 명확하고 체계적일수록 AI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효율성만이 아니라 AI가 인간의 감정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합한 문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세 나라의 전문가들과 함께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가 무엇인지 깊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들어온 인물은 중국 대표 리우웨이 씨였어요. 그는 중국에서 저명한 언어학자로 중국 한자의 역사와 그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데 앞장서온 학자입니다. 리우는 항상 한자를 단순한 문자 이상의 것으로 여겼으며 그것은 중국의 혼이며 세계 문명에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언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자는 깊은 의미와 복잡한 구조로
AI가 진정한 인류의 지혜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도구라고 믿고 있는 인물이었죠. 두 번째로 들어온 인물은 일본 대표 야마모토 유키 씨였습니다. 일본어의 복합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연구해온 언어학자로 일본어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인물입니다. 야마모토 씨는 일본어가 가진 다양한 문자 체계가 AI에게 창의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혼합된 일본어의 구조는 그 자체로 독창적이며 AI가 학습할 수 있는 가장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는 일본어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AI의 사고 체계를 더 고차원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조용히 들어온 사람은 한국 대표 박지훈 씨였습니다. 박지훈 씨는 한글 연구를 오랫동안 했으며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체계성을 강조해온 학자입니다. 그는 한글의 간결함과 논리적 구조가 AI가 학습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이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각국 대표들은 자신의 문자가 AI 시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발언한 사람은 리우웨이 씨였어요. 중국 한자는 인류가 창조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문자 체계입니다. 5,000년의 역사와 함께 수천 개의 문자가 생성되었고 그 안에는 인간의 사고와 문화적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자의 강점은 단순한 발음 기호가 아니라 하나의 문자가 독립적으로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강이라는 한자는 물의 흐름을 상징할 뿐 아니라 물의 위험 깊이 연속성 등 그 이상의 개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AI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패턴 학습이 아닙니다. 다중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의미 변화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한자는 이러한 요구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수천 개의 문자는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연산을 넘어서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자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AI가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이해하고 내재화하는 지적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리우웨이의 말에서 풍겨나오는 확신과 한자의 문화적 가치는 그야말로 거대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야마모토 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제가 일본 문자에 대해 발언을 해보기로 하죠. 일본어는 단순히 하나의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는 세 가지 문자가 결합된 독창적인 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일본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다양한 표현 방식을 제공하는 언어이지요. 야마모토는 이 복합 구조가 AI에게 가져다줄 이점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AI가 학습해야 할 것은 단지 규칙적인 패턴만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다양한 표현 방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어는 이러한 창의적 사고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문장이라도 히라가나와 한자로 표현된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가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어요. 한자가 더 복잡한 의미를 부여하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본어의 복합성은 AI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AI가 다양한 언어적 구조와 표현 방식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일본어만큼 적합한 언어는 없습니다.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체계는 AI가 더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단순한 구조만으로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일본어는 AI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야마모토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일본어의 복합 구조가 AI의 사고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는 일본어가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AI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박지훈 씨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침착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한글은 그 어떤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과학적 완성도를 지닌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단순히 문자의 표기 방식에 그치지 않죠.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박지훈 씨는 한글의 혁신적 특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모든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진정한 강점은 그 단순함 속의 규칙성입니다. AI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규칙적이고 명확한 패턴입니다. AI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복잡성이 아닌 명확한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한글은 그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문자입니다. AI가 한글을 학습하게 되면 불규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요. 그는 한글이 AI 시대에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신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글은 단지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도구입니다. 다른 문자는 때로는 불규칙하고 복잡한 구성을 가질 수 있지만 한글은 철저히 체계적입니다. 모든 소리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가장 적은 연산으로도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어요. AI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처리와 정확성인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그 간결함과 과학적 설계 덕분에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AI와 함께 인류의 미래를 선도할 문자입니다. 박지훈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의 설명은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이었고 한글의 효율성과 체계성이 AI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확신은 매우 강력하게 어필이 되었어요. 그러자 리우웨이 씨가 발언을 이어갔어요. 그는 박지훈 씨의 한글에 대한 주장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AI의 진정한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AI가 단순한 기계적 처리를 넘어서 인간의 복잡한 사고를 이해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언어도 복잡하고 깊이 있는 의미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한자는 각각의 문자가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어요. AI는 이 다층적인 의미를 학습해야만 인간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자음과 모음의 단순 결합만으로는 그런 깊은 사고를 형성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지훈 씨는 리우 씨의 말에 흔들림 없이 반박했습니다. 리우웨이 씨, 한자의 깊이 있는 의미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AI가 배워야 할 것은 복잡성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한글은 그 규칙적 구조 덕분에 AI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자는 물론 그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수천 개의 복잡한 문자를 학습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AI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 정보에서 효율을 찾아야 하죠. 한글은 규칙적이고 일관된 발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 AI가 소모하는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씨는 한글의 철저한 체계성을 강조하며 복잡한 구조보다 간결함이 AI에게 더 나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야마모토 유키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받았어요. 박지훈 씨,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AI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패턴 인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일본어는 복합적인 문자 시스템을 통해 AI가 다양한 표현 방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결합하면 같은 의미도 다른 뉘앙스로 전달할 수 있죠. 이러한 다층적인 구조는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글처럼 일률적인 규칙만으로는 AI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야마모토 씨는 일본어의 복합적인 구조가 AI의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글이 가진 단순성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박지훈 씨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하며 발언을 했어요. 창의성은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창의성도 규칙적인 기반 위에서 더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한글은 비록 간결하지만 그 속에 무한한 조합의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만으로 모든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규칙성 자체가 AI의 창의성을 발휘할 토대가 됩니다. 일본어의 복잡한 구조가 오히려 AI의 처리 속도를 늦추고 불필요한 계산을 유발할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의성은 복잡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에서 더 잘 발현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씨의 말에 야마모토 씨의 얼굴은 순간 굳어버렸어요. 박지훈 씨는 단순히 한글이 효율적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효율성이야말로 AI의 창의적인 사고를 도울 수 있는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리우 웨이 씨가 다시 한번 발언을 했어요. 그러나 박지훈 씨, AI가 인간과 교감하고 복잡한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칙적 처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자의 심오한 의미는 AI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AI는 그저 정보를 수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려면 더 깊이 있는 의미 체계가 필요하죠. 한글의 간결함은 오히려 AI에게 문화적 차원에서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문화적 맥락의 이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AI가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에서 출발합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체계는 AI가 데이터를 빠르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AI는 복잡한 체계를 배우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구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야마모토가 다시 한번 고개를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단순함이 전부는 아닙니다.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더 다양한 표현 방식이 필요합니다. 일본어는 그 다양성 덕분에 같은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더 미묘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AI가 인간과 소통하려면 한글처럼 일관된 표현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지훈 씨는 잠시 야마모토의 말을 들은 후 차분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일관성이야말로 AI가 감정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한글은 그 명확한 구조 덕분에 AI가 더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그 후에 문맥에 따라 감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본어의 복잡성은 물론 중요한 자산이겠지만 AI가 그 구조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기반 위에서 더 깊이 있는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지훈 씨는 노트북 화면에 데이터를 띄우며 말했어요. 이제 한글이 AI 처리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여러 문자 체계를 AI가 처리하는 속도를 비교한 실험 결과를 화면에 띄웠어요. 첫 번째 실험은 음성 인식에서의 처리 속도입니다. 동일한 길이의 문장을 한글 한자 일본어로 각각 입력해 AI가 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 더 빨랐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반면 한자는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의미로 인해 AI가 학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자 하나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AI가 문맥을 이해하는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의 혼합 사용으로 인해 AI가 문자 체계 간의 전환을 처리하는데 혼란을 겪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마지막으로 한글의 규칙적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정확한 소리와 문자의 일치로 인해 AI가 예측 가능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음과 모음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되기 때문에 복잡한 해석 과정 없이도 AI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의 처리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훈 씨의 설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된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지훈 씨가 한글의 우수성을 명확하게 증명한 후 저 역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명백한 결론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각국 대표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리우 웨이 씨는 눈을 살짝 감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한층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중국 한자의 깊은 문화적 의미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 복잡성이 AI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야마모토 유키 씨 역시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듯 보였어요. 그가 자랑했던 일본어의 복합성 역시 AI에게는 효율성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리우 웨이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AI에게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겠군요. 그의 말은 무거웠지만 솔직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유키 씨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복합적인 시스템이 창의성을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AI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성이군요. 한글의 단순함이 강점이라는 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고심과 인정을 이해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문자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만큼 AI 시대에서 그 역할을 굳게 믿었지만 데이터와 논리가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박지훈 씨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글이 AI에게 최적화된 문자라는 결론에 이르러 기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문자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AI와 함께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한글이 그 여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효율성과 명확성, 체계적 구조 등 AI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한글에 있었습니다. 각국의 문자는 그들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AI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한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를 마무리 지었어요. 오늘 우리는 각자의 문자가 AI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깊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이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임을 확인했습니다.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한글의 체계적 디자인 덕분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결론에 동의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결론이 앞으로 AI와 인간이 함께 나아갈 미래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마무리되었고 저는 한글이 AI 시대의 새로운 중심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한글이 디지털 AI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